안녕하세요. 디자인 띵킹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최근 많은 기업에서 기술 혁신을 위한 방법으로 디자인 띵킹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디자인 띵킹을 활용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실제 적용하는 사례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대학에서도 디자인 띵킹을 창의성을 기를 수 있는 교육의 방법 중에 하나로 많이 활용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번 강좌에서는 인간 중심의 기술 디자인 띵킹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이 디자인 띵킹의 사례들을 좀 소개를 드리고요. 그리고 디자인 띵킹의 의미, 그리고 디자인 띵킹의 프로세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왼쪽에 보시면 Keep the Change라는 이제 사례가 있는데요.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고객들의 고충을 이해하기 위해서 디자인 띵킹 방안을 좀 활용을 해봤더니 저희가 현금으로 구매를 하고 나서 동전이 남잖아요. 그래서 그런 동전들을 카드에 바로 적립할 수 있도록 해서 동전을 편리하게 저장할 수 있도록 하는 아이디어를 제시를 하기도 했고요. 오른쪽에 보시면은 MRI를 무서워하는 아동 환자들을 위해서 아동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마치 MRI 촬영이 해적선을 타고 모험하는 듯한 스토리를 꾸몄습니다. 그리고 의사나 간호사들도 해적으로 분장을 해서 아이들이 MRI 촬영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 디자인 띵킹 방법을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중에 대표적인 사례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사례는 아쿠아덕트의 사례인데요. 인도에서는 물을 끌어오기 위해서 매일같이 양동이를 자전거에 싣고 먼 길을 다녀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물도 더러워서 바로 마실 수가 없거나 마시고 복통을 일으키는 등의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하곤 하는데요.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도에서 생활을 해보면서 이제 아쿠아덕트라는 것을 개발을 해서 이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 물을 자전거에 싣고 집에까지 실어오면서 페달을 밟는 이 동력에 의해서 물이 정수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제공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건 아주 최근 우리나라의 사례입니다. SK에서 티맵 택시를 제공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이 티맵 택시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 마케팅 부서의 직원들이 택시기사의 활동을 해보면서 이제 불편한 점, 느낀 점을 토대로 시스템을 개선을 한 사례인데요. 이제 고객의 콜을 항상 이제 운전기사들이 택시 그 핸드폰으로 받다 보니까 택시 운전 중에 다른 동작을 하는 상황 때문에 위험한 상황들이 연출되곤 합니다. 그래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핸들에 콜을 받을 수 있는 장치를 달아주기도 했고요. 그리고 고요한 택시라고 해서 청각장애가 있으신 운전사분들의 이제 택시 회사와 연계를 해서 청각장애인이 고객의 목적지나 이런 것들 소통을 그 패드로 할 수 있게끔 하는 등의 이런 실제 고객이 돼서 불편한 점을 탐색해 나가고 보완해 나간 혁신 사례로 소개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다양한 기업에서 활용하고 있는 디자인 띵킹이란 과연 무엇인가? 이 디자인 띵킹은 아이데오라는 기업에서 나온 아이디어 도출 방법인데요. 아이디어의 공동 창업자인 데이비드 켈리는 디자인 띵킹은 디자인적 사고를 기반으로 사람 중심의 공감을 통해서 새롭게 문제를 해석하고 풀어내서 창의적인 혁신을 촉진하는 마인드셋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디자이너들이 디자인을 창조할 때의 사고방식의 핵심적인 부분이라고도 말을 하고요. 어떤 브랜드나 비즈니스 또는 개인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몰아낼 수 있는 사고 방법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런 디자인 띵킹은 도대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총 4가지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고객 중심이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고객과 이제 특히 사용자에 대한 공감적인 이입 또는 감정적인 이입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합니다. 내가 실제 고객이 돼서 이제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문제를 찾아내는 그런 단계들을 거치고요. 그리고 신속하게 프로토타입을 만들고 수정한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팀 브라운은
프로토타입의 제작의 목적이 그냥 이 프로젝트를 끝내는 것이 아니고요. 아이디어가 어떤 강점이 있는지, 약점이 있는지 실제로 이제 구현해내고 그 개선을 위한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과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프로토타입을 만들고 수정해내는 과정들이 반복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건데요. 특히 우리나라 학생들이 실패를 매우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 프로토타입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시간을 많이 들이고 공을 들입니다. 그런데 이 디자인 띵킹에서는 빠르게 프로토타입을 만들고 이제 다시 제작해보고 이런 이제 실패도 해보고 이런 것들을 좀 강조하는데요. 더 많이 시도를 해보고 더 빨리 고칠 수 있도록 잦은 실패를 이제 장려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단계들을 통해서 창조적인 자신감이라는 마인드셋을 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디자인 띵킹은 어떤 단계를 가지고 있을까요? 스탠포드 디스쿨에서는 디자인 띵킹 프로세스 단계를 5단계로 나누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공감하기, 문제 정의하기, 아이디어 내기, 프로토타입 제작, 테스트 이렇게 5단계에 대해서 각각의 단계는 다음부터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공감하기 단계입니다. 공감하기 단계는 다른 사람들, 특히 최종 그 문제 해결의 대상이 되는 사용자의 진짜 문제를 발견해내기 위한 활동들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공감적인 인터뷰하기를 통해서 이제 대상의 진짜 문제를 찾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인터뷰를 하거나 비공식적인 대화나 관찰, 사진 촬영들을 통해서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서 상대를 이해하고 정말 상대가 해결해내고자 하는 진짜 문제들이 어떤 것들인지를 탐색하는 단계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는 문제 정의하기 단계입니다. 문제 정의하기 단계는 공감 단계에서 획득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단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공감 단계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발견해내기 위한 활동들을 발산적인 사고 단계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문제 정의하기에 대해서는 이제 하나의 문제를 정의하는 수렴적 사고의 단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관련 이해자들에게 이제 올바르고 중요한 질문들을 통해서 특히 그러니까 무엇을, 어떻게, 왜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하나의 문제를 정의를 하는 단계를 문제 정의하기 단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아이디어를 내는 단계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단계를 통해서 문제를 정의를 했다면 세 번째 단계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내기 위한 확산적인 사고를 통해서 아이디어를 많이 낼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단계는 실은 이 디자인 띵킹의 과정 중에 가장 핵심적인 과정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텐데요. 독창적으로 생각하고 많은 아이디어를 지속적으로 브레인스토밍을 해서 이제 다양한 아이디어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건 아이디어의 질보다는 양입니다. 그래서 누구의 어떤 아이디어도 거부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교수님들의 지도가 꼭 필요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브레인스토밍이라던가 마인드맵 등을 제작할 수 있도록 해서 아이디어들을 확산적으로 다양하게 제시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는 프로토타입 제작입니다. 프로토타입이라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 중에 하나를 정해서 가시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양한 해결책 중에서 최적의 해결책을 찾기 위한 활동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프로토타입은 종이로 만드는 모델, 스토리보드, 골판지 상자, 와이어프레임 등을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자료들로 간단하고 빠르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마지막 단계에 테스트를 하도록 합니다. 프로토타입에 대한 좀 엄격한 테스트를 하고 피드백을 제시를 하도록 해서 교수님들이 학생들이 만든 프로토타입이 어떤 부분에서 의도한 대로 동작하는지 또는 동작하지 않는지를 파악을 하고 반복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지도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사용자들이 직접 테스트를 해보고 그것을 이제 만든 학생들이 관찰하고 촬영을 해서 평가하는 등의 활동들을 이제 필요로 합니다.
이렇게 디자인 띵킹의 5단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보시면 공감하기의 단계에서는 관찰하고 인터뷰하고 직접 체험해보는 활동들, 그리고 이제 문제 정의하기 단계에서는 정말 필요한 가치 있는 문제를 찾는 활동이 필요하고, 그 다음 아이디어 내기의 단계에서는 많은 아이디어들을 공유하고, 이제 여기에서 다다익선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많은 아이디어들을 자유롭게 낼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 프로토타입을 제작하는데 여기서는 싸고 간단하고 빠르게 만들어낼 수 있도록 지도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스토리텔링 하는 것들도 좀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테스트 단계인데, 테스트 단계는 실패하는 것이 중요한 이제 배움을 주기 때문에 실패는 언제나 환영한다. 그리고 진짜 피드백을 줄 수 있도록 하시는 것, 그리고 또 반복하도록 해서 학생들이 이제 이 단계들을 통해서 내가 실패하는 것이 괜찮다. 그리고 실패를 통해서 더 좋은 결과들을 낼 수 있다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이제 디자인 띵킹의 정의와 5개의 단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다음 강좌에서는 교수님들께서 실제 수업에서 적용할 수 있는 디자인 띵킹의 교수법들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